안녕하세요. 아빠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변 가이드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나라 관광 통역 안내사분들이 언어별로 얼마나 많이 배출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등등 총 16개 언어별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소개를 그리고 해드리겠습니다. 미국도 맥주도. 미국하고 맥주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미국 맥주. 미국, 캐나다로 맥주라고 하네요. 소개해드릴 자료는요, 그 관광통역안내사 큐넷 사이트,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협회 등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일단 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표를 보시면 아래 2011년도부터 위에 2020년도, 그러니까 바로 작년까지 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보시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이렇게 총 12가지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이렇게 표로만 보면 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막대 그래프는요, 최근 5년만 골라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언어별로 관광통역 안내사 배출 수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이제 가장 눈에 띄고요. 오른쪽 봤을 때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베트남어, 태국어가 이제 좀 눈에 띄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가 눈에 띄죠. 그리고 말레이, 인도네시아가 이제 조금 눈에 띄는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만 가지고도 이미 91%입니다. 그리고 말레이, 인도네시아가 4%, 그리고 나머지 언어가 약 5%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각 언어별 관통사분들의 수치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다른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아주 큰 변화를 보이는 게 있죠. 바로 중국어인데요. 중국어 관통사분들이 2010년을 넘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많은 수의 인원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죠. 영어는 꾸준히 많은 인원수를 보이고 있고 19년도에 또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인데요. 일본어는 한 2010년도까지는 꽤 많았어요. 그런데 12년도, 13년도 지나면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2015년 하반기로 또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별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의 전체 인원수의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죠. 14년도에 정점을 찍고 다시 확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3년, 14년, 15년도에 이게 확 올라갔던 건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언어별로 그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네, 영어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0년의 변화인데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영어의 관광통역 안내사 분들의 배출도 그만큼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어 관광통역 안내사 분들도 활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12년도, 13년도 때 한번 크게 좀 떨어지는 그 내외부적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15년도부터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아까 관광통역안내사분들의 전체 인원수의 추이하고 거의 똑같죠. 말 그대로 14년도 전후에 그 중국어 관통사분들의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도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굳이 따지면 제일 많은 인원수가 이제 14명이라는 거, 아직은 인원수가 많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도 기복이 심한데 일단 뭐 최대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인원은 12명입니다. 러시아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대 인원은 16명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관통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사실 러시아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16명밖에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여행사 수도 적지 않고 또 관통사 분들도 상당한데 이렇게 인원이 연애 최대 인원이 16명이라는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레이 인도네시아예요. 이 언어는 정말로 2015년도쯤부터 해서 되게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언어이고요. 그때 당시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 시장이 확 죽으면서 그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또 한 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순간에 좀 많이 저조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도 방금 전에 보신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처럼 2015년도를 좀 넘어서면서 각광받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어는 사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한국을 들어오는 태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국어 관통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관에서 자격증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 그 결과 조금은 늦었지만 11년도부터 14년에 걸쳐서 점점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아랍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2015년에 처음으로 아랍어 관통사분이 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처럼 정말 희소성을 가진 그 언어들은요,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메리트를 많이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몸값이 더 비쌀 수가 있죠. 그리고 비단 이 인바운드 산업뿐만이 아니라 그 의료업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산과 관련된 그 산업에서 해외 교류를 해야 되는 뭐 무역이라던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희소성을 가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관통사분들이 통역으로도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이 배출된 그 수 흐름이 요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바운드 산업이 특히나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너무 안 좋았고요. 또 금년에도 언제 얼마큼 다시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통역 안내사분들이 활동이 기존에는 여행사들이 투어 상품을 출시를 하고 그 투어 상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관광객들을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게 주 업무였다면 최근의 변화가 사실 있었고 앞으로는 더더욱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 관통사분들이
외국에서 오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많이 조성이 될 겁니다. 물론 여행사하고의 그 협업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발전을 할 거고요. 또 여행사와 상관없이 관통사와 외국의 관광객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관통사분들도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뭔가 본인을 조금 더 갈고 닦는 노력을 하면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